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만히 뭐 선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FOMC 이후로 지수 상승의 흐름이 이전처럼 막 폭발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돋보이는 장세가 아닌가 하는데요. 실제로 빅테크 몇 곳을 제외하면 지수 상승률도 막 높은 것은 아닙니다. 대형주 중심 쏠림 현상을 만들게 된 가장 중대한 것은 바로 AI에 대한 관심 때문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AI 관련 주식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지 궁금을 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순위를 딱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달 대한민국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탑 10이고요. 순위들을 쭉 한번 보시면 역시나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들 있으십니다. 1위인 아이온큐, 네, 또 아이온큐가 있는데 그 밑으로 루시드, 리얼티인컴, 그다음에 코카콜라 순으로 쭉 내려갑니다. 특히 아이온큐의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보유한 비중이 두 자릿수나 되거든요. 상당히 높은데도 이번 달에도 거의 400억가량이나 추가로 순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수익률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높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고점을 찍고 다소 하락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바텀 피싱을 하려는 수요가 높은 것으로 풀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통된 테마들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똑같이 해놨는데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에 조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카콜라라든가 여기 리얼티인컴이 대표적인 고배당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 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사랑도 같이 주고 계십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5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AMD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반도체 사랑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여기 10위에 있는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280조 원이나 하는 꽤 큰 기업이 있거든요. 여러 거대 기술주에 비해서는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긴 해도 어도비도 그래도 분명히 빅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는 대표적인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보통 사스라고 많이들 분류하죠. 올해 수익률이 그래도 40%가 넘어가면서 기술주로서의 체면치레는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도비는 순달람에서 이렇게 단독으로는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요. AI 시대의 초입에 선 현재 어도비는 어떤 기업인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도비는 무슨 기업일까요? 어도비라는 이름은 꽤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사무직인 경우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문서 파일이 PDF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PDF를 30년 전에 발명한 기업이 어도비입니다. 네, 이 PDF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바로 아크로벳이고요. 그리고 PDF만큼 유명한 게 바로 포토샵입니다.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수정하고 편집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PDF와 포토샵으로 성장했던 기업이 어도비인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 판매하고 딱 끝냈다고 한다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이것을 클라우드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체질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스 기업으로서 구독형으로 전환했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 구독형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싹 파는데 이 구독 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93%가 넘어갑니다. 어도비의 주력 제품으로는 포토샵뿐만 아니라 주로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쓰시는 일러스트레이터, 그다음에 영상 편집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아크로벳 PDF가 나온 지가 30년이 되었지만 클라우드 형태로 아직도 매출이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업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해서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가장 오른편에 있는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업부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고객 경험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광고와 마케팅 인력들을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딱딱딱 분석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클라우드 형태로 실시간으로 고객군을 세밀하게 분류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출 비중은 이 고객 경험 클라우드 부분이 한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는 지난주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왼편에 제가 하이라이트로 몇 개 적어놨거든요.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그리고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 그리고 2023년 전체 기준으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투자자들이 예상한 실적보다 더 좋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 기준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보시면요. 이 회색 영역인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최근에 이렇게 껑충 뛰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추이로 함께 그려봤을 때는 어도비의 성장성이 조금 기력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왼편의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도비의 사업부는 두 개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경험 사업부입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아까 뭐 포토샵이나 PDF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경험 사업부가 기업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 분석을 하는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부를 합친 총 매출의 경우에는 연간 성장률이 분기 단위로 계속 하락세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빨간색 선 계속 내려오잖아요. 다만 뭐 10%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인데요. 근데 저는 좀 더 후자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오른쪽 편 차트에 있습니다. 이게 주력 사업부인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의 연간 구독 매출과 총 RPO를 추이를 그려본 건데요. 여기서 RPO라고 하는 건요.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이라는 영단어의 줄임말입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고객이랑 계약은 했고 그래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을 마감하지 않아서 매출로 아직 잡지 못한 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매출로 잡히게 되는 돈이니까 미래의 매출을 선행하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우 주력 지표로 RPO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선이 RPO입니다. 이 RPO도 여기서부터 연간 구독 매출과 비슷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순달람이 성장성이 어쨌든 저렇게 약화되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고자 어도비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도비의 실적 발표 때 이러한 당장의 숫자적인 것보다는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바로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어도비의 CEO는 산타누 나라엔이라는 사람인데요. 생긴 것을 보시면 알다시피 참고로 이분은 인도 분이십니다. 참 실리콘밸리에는 인도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한데 이 나라엔 CEO는 실적 발표에서 생성 AI에 대한 내용을 정말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생성 AI가 영어로 제너러티브 AI잖아요. 어도비 실적 발표 때 이 제너러티브라는 단어가 32번이나 언급됐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봐서 아는데 사실상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생성 AI였다는 말이 됩니다. 이때 CEO는 어도비가 AI를 잘할 수 있는 근거 3가지를 댔습니다. 첫째로 어도비는 회사 내부적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 부분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도비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신생 AI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엄두도 내지 마,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미지나 PDF 문서, 그리고 마케팅 등에 있어서 이미 전문적 지식을 어도비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AI 기반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모델로서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말 그대로 기반이 되는 모델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에도 기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AI 모델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독자적인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게 AI 개발에 있어서 어도비가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EO는 어도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으로 가장 오른편에 제가 적어놨는데 다량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라고 꼽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도비의 가장 큰 차별화되는 지점이다라고 CEO는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도비가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이미 많이 깔아둔 것에 기반한 얘기입니다. 네, 이미 수천만 명의 유저들이 어도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사실상 콘텐츠 편집의 표준과 같이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해서 어도비가 저는 AI 빅테크라고 불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산타누 나라엔 CEO의 말을 근거로 해서 어도비가 정말 AI 비즈니스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인 건지 그 핵심 요소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3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데이터입니다. 중간에 있듯이 대규모 데이터 접근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능은 높고 전력은 적게 먹는 AI 반도체 설계 능력이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딥러닝 기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높은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도비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그 입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우선 어도비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의 숫자가 1억 장, 1억 장 돈을 해도 힘들 것 같은데 1억 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무서운 것은 바로 PDF라는 표준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PDF를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또 PDF로 저장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또 인터넷에 업로드도 하고요.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가 PDF로 딱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엄청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도비가 갖게 되는 데이터 접근 권한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기반 모델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전 세계 3천만 명이 쓰는 포토샵을 위시해서 본인들이 AI 기술을 개발하면 이것을 대중에게 대량으로 배포할 능력이 출중한 기업이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도비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미지 데이터를 많이 소유한 것 이상으로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지를 다량으로 보유한 기업들을 이미지 라이브러리 기업들이라고 하거든요. 어도비 말고도 게티 이미지나 셔터스톡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챗GPT가 출연한 작년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세 개 기업의 PER이 어떻게 변화했나, 그 변화율을 제가 왼쪽에 그려봤습니다. 어도비의 경우에는 챗GPT 출시 이후에 PER이 오히려 34%가량 올랐습니다. PER이 올랐다는 말은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가 좋아졌다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다른 이미지 라이브러리 기업들의 PER은 이전보다 떨어졌죠. 이 말은 어도비는 데이터 보유량 말고도 다른 AI 역량 부분에 있어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AI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도비는 지난 3월에 AI를 통해서 비디오나 사진 등을 정말 편하게 수정할 수 있는 도구를 내놨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반딧불. 3개월 전에 베타로 내놨는데 이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벌써 5억 개 이상의 컨텐츠가 AI로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트위터에서 이 파이어플라이가 어떤 AI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많이 찾아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편집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나도 유튜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기능인지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Won't stop, we just beginning. Came here one goal to win it. Fight 'em right to the finish. Let's go, we on it. Toss people, power running. All eyes on us, just watch. Bet you can't guess what's coming next.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파이어플라이라는 AI 툴을 기반으로 해서 어도비가 내놓은 어도비 익스프레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토샵에서 편집한 것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바로 익스프레스로 온보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기능을 통해서 자유롭게 저렇게 리사이징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딱 보시면 눈치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릴즈 형태로 지금 바로 제작이 됐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텍스트만 가지고 사람이 쳐주는 명령어만 가지고 저렇게 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바로 AI에 접목을 해서 쉽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라는 AI 툴을 접목한 본격적인 제품을 아까 보셨듯이 베타라고 내놨지 않습니까? 아직은 베타지만 곧 최종 조율을 한 다음에 상업용으로 제품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AI 기술을 쓰면 어떤 식으로 콘텐츠 제작자한테 도움이 될지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라는 제품은 본디 동영상 편집에 아까 보셨다시피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지만 동영상이 정말 쉬워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로
동영상 시대잖아요. 근데 이쁘게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동영상을. 적절하게 자막도 달아야 되고 그 자막의 폰트도 어울리게 짜야 되고 동영상 시퀀스도 짜야 되고 어울리는 BGM도 깔아야 되고 또 한 번씩 특수 효과도 줘야 재밌잖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내야 그래도 조회수가 나오고 할 텐데 이 과정이 사실 너무 귀찮고 저는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쉽게 해준다라는 말이 되고요. 말 그대로 AI를 통한 비디오 생성을 대중화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도비 익스프레스에 본인이 만든 결과물들, 아까 보셨다시피 포토샵 같은 것들을 곧바로 동기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즉, 기존 유저들에게도 AI 기능을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AI 기술을 내놨어도 배포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는 건데 이미 시장 지배력이 있는 어도비에게는 유리한 싸움일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생성 AI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드렸지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도비와 같이 이미지 생성 AI 기업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미지 생성 AI를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 수많은 이미지를 통해서 AI가 사전에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원작자의 허락 없이 갖다 썼다고 한다면 그 원작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거를 왜 허락 없이 쓰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예민하게 나온 업체가 바로 게티 이미지입니다. 올해 1월에 대표적인 생성 AI 신생업체인 스테빌리티 AI를 고발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요. 저작권 위반과 침해가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어도비는 최근에 AI 인슈런스, 그러니까 AI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저 참 이거 신박하던데 어도비가 본인들이 만든 AI 도구가 있잖아요. 그 도구를 사용한 사람이나 기업이 소송에 직면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소비되는 모든 법적 비용을 어도비가 부담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걱정 말고 우리 AI 마음대로 사용하라. 이런 엄청난 자신감이 날 수 있는데 이것은 확고한 데이터 출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게 바로 신생 AI 기업들과는 차별화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걱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요. 모두가 AI를 외치지만 걱정되는 한 가지 요소는 이게 정말 AI가 버블은 아닐까 하는 건데요. 그러면 버블을 정의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버블인 것 같거든요. 실체가 없다고들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당장 2년 전에, 3년 전쯤인가요 벌써? 메타버스의 유행이 빠르게 식은 것도 어떠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출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심지어 메타버스는 정확히 무엇인지 개념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러한 버블의 오명에서 AI가 벗어나려면 결국 AI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지막 소비자가 어떤 큰 효용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AI를 써서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효용 가치가 돈으로 치환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사용자가 돈을 벌게 해줘야 AI 유행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 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AI 활용을 해야 할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도비가 확실하게 그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위에 보시면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도비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컨텐츠 생성입니다.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디오 제작 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거죠. 바로 파이어플라이라는 AI 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전문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자주 올려야 하는 압박을 엄청 느낀다고 하거든요. 자주 올려야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도 자주 받게 돼서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건 좋은 도구가 되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이런 분야를 전혀 몰랐던 사람,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나도 한번 해볼까? 쉬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비디오 편집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틱톡이다, 릴즈다, 쇼츠다, 쇼폼 비디오 쉽게 만들잖아요. AI를 사용하게 되면 그 비디오보다 더 길게, 더 좋은 품질로, 더 빠르고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 비디오 편집에 관한 전체적인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 고객보다도 타겟팅이 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기업 고객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마케팅 영업 인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비즈니스가 될 텐데요. AI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는 데이터들의 패턴을 찾는 것과 그 패턴에 맞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고객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매우 세밀하게 고객군을 나눈 다음에 그에 맞춰서 세밀하게 광고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면 광고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촘촘한 광고 전략으로 인해서 실제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올라갈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라는 생성 AI를 통해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개별 마케팅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더라도 제가 보는 광고와 카메라맨이 보는 광고는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제품인데도요.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초개인화된 비즈니스가 열리는 겁니다. 따라서 어도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 고객들의 수요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화 광고라는 점이 제가 지금 흥분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왼쪽 사진에서 보듯이 포털 같은 데나 쇼핑 사이트 이용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걸 제안을 해주더라도 저한테 그렇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어가지고 굳이 이런 것들을 클릭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AI 성능이 올라가서 그런가 정말 제가 혹할 만한 타이밍에 혹할 만한 상품 제안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저도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게 다 개인화된 마케팅인데 실제로 며칠 전에 나온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오른쪽 표에 보듯이 생성 AI로 가장 크게 변화할, 가장 생산성이 높이 올라갈 직무로 바로 세일즈와 마케팅을 꼽았습니다. AI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쪽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찐 AI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콘텐츠와 마케팅의 강점이 있는 어도비가 바로 그 주인공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도비의 PER 변화 역사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5년 동안의 추이를 한번 보시죠. 어도비는 과거 5년 동안 PER이 20배에서 그다음에 50배 사이에서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5년 평균 PER은 34배 정도 됐는데 지금은 2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못한 건데 이 수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폭락하던 시기,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PER이 28배였거든요. 사실 이때보다는 어도비의 사정이 지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I 노래만 이렇게 부르다가 올 상반기를 벌써 다 보낸 순달람은 또 다음에 그러면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안녕.